자, 오늘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 시장 조정으로 끝이 났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미국의 PPI 좀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어요. 굉장히 높게 나온 건 아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부터 좀 언급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지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미국의 PPI가 나왔는데 원래 예상 PPI라고 하는 건 생산자 물가 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 그 원래 뭐라고 할까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다 이번 맞잖아요. 물건 만드는데 옛날에 뭐 100원 들었는데 갑자기 110원 정도 들면 야 그러면은 원래는 뭐 80원에 만들어서 110원에 팔았다면 30원 이문 남겼다면 가격이 그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자 가격이 80원에서 100원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똑같이 30원 이문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130원에 팔아야 되겠죠. 맞나요? 그렇다 2번. 그래서 보통은 이제 PPI가 오르면은 CPI도 오른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보통 PPI하고 CPI의 이제 연관관계 자체는 한 3개월 정도 갭을 주고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정도.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보통 한 6개월 뒤에 이제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준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시장 안에서는 뭔가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면 지금 당장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원래 얘가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중요성이 별 3개 중에서 별 1개 줬죠. 그렇죠?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 요즘 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우려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PPI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은 일단 보이고 있죠. 예상보다 좀 높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알고 있다 1번.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될 거예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놨고 이제 금리 올린 부분에 대한 타격 자체가 지금부터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침체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힌트가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뭐 어떤 힌트가 있냐 하면은 미국의 이제 원래 CPI도 그렇게 영향성이 큰 그 지표는 아닌데, 요번에 이제 12월 13일 내일이네요. 이제 그 C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격은 내가 이제 원래 한 80원 정도의 물건을 만들어서, 80원 정도의 물건, 너무 싼가? 80원의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지. 80원 물건을 만들어서 얼마에 팔았냐 하면 110원 정도에 판 거예요. 110원 정도에 팔았는데 요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뭐 예를 들어서 90원으로 만약에 올랐다. 90원으로 올랐다. 예상만큼 빠지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이걸 그러면 얼마에 팔아야 되냐면 120원 정도는 팔아야지 2문 30원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2문 30원 가지고 뭘 하는 거냐 하면 직원들 월급도 주고 전기세도 내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일부. 자기도 챙겨갈 거 챙겨가고 이렇게 할 건데 경기가 안 좋은 거야. 경기가 안 좋아서 120원 하면은 안 팔릴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가격을 올려요, 못 올려요? 딴집 전부 다 그냥 110원에 파는 거예요. 전부 다 90원에 만드는데 전부 다 11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0원에 팔 수 있어? 못 팔죠. 그럼 그냥 11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PPI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가 호황이거나 이럴 때는 그냥 가격을 그냥 올릴 수가 있는데 경기가 불황일 때는 이렇게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PPI도 혹시 검색이 되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중국 PPI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중국 생산자 물가 부분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를 보면 완전 예전에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막 오를 때가 있었어요. 생산자 물가가 막 이렇게 막 폭등하면서 오를 때가 있었죠. 막 13% 이렇게 하는 거 보입니까?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생산자 물가가 1.7%, 4.4% 이러다가 지금 보니까 요때가 거의 이제 상단이었는데
10월 11일 2021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13%까지 올랐어요. 13%까지 올랐는데 중국의 CPI는 똑같이 그렇게 올랐냐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번 찾아보면 그동안에 아까 봤던 그동안에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중국의 CPI 올랐던 부분은 지금 뭐 이렇게 올랐던 부분을 한번 보면 그렇게 오르지가 않았거든요. 왜 이게 오르지가 않았냐 하면 중국은 소비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먼저 갔잖아요. 중국은. 알고 있죠. 알고 있다 2번. 뭐 봉쇄를 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은 코로나도 먼저 탈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도 먼저 겪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CPI 부분이 막 뭐 보면은 많이 올라봤죠. 뭐 5.4% 뭐 이렇게 올라 있는데 아까 PPI는 막 10% 이상 올랐죠. 이 가격 전가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은 경기 침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는 PPI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CPI가 또 높아지고 CPI가 높아지면은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또 세게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예상을 해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모습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어차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로 내년에 일단은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OECD. 지금 보면은 2022년도에 OECD가 경제 성장률을 이제 2.9% 정도로 일단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해서 세계 경제가 지난해 대비해서 1.1% 정도 일단 하락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에는 일단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부분이 그냥 살아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부담이에요. 이거는 일단 팩트니까 알고 갑시다. 알겠다 2번. 지금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일단은 금리 부분을 뭐 빨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일단 나오고 있고 아니면 금리 인상을 지금보다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금리 자체를 그냥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아파트 서울에 미분양 터지면은 요번에 바닥 한번 잘 잡아서 사서 좀 한번 버텨볼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대부분은 지금까지 자산이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돈 가치가 계속 이제 떨어지던 그런 돈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기를 우리가 한 30년 이상 살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죽이는 데는 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가장 겁내는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1970년대 우리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건 맞습니다. 들었다 3번. 그리고 지금 미국 연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나라들이 2% 이제 금리 2% 정도의 물가 상승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안 된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 경제학자가 그거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4%? 왜 4%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옛날에는 석탄 떼서 전기 만들던 거 전기 그렇게 못 만들죠. 맞죠? 그렇죠? 석탄으로 전기 만드는 거하고 신재생으로 전기 만드는 거의 단가 자체가 2배 정도 나요. 일단 거기에 전기 자체도 일단 인플레이션 요인이 일단 있는 거죠. 두 번째, 옛날에는 글로벌 경제였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뭐 싸게 물건을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물건값이 쌌는데 요즘은 전부 다 블록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그렇다 4번. 그러니까 막 유럽에도 지금 보면 반도체 공장도 짓고 스페인에 그렇죠. 태양광 공장도 짓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반도체 짓고 태양광 짓고 뭐 이러면서 블록화로 간다라는 얘기인데 그쪽의 기본 인건비 자체가 비싸요, 싸요?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죠.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기계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또 뭐 이렇게 강세인데 스마트 팩토리로 돌려봤자 비싸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인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자동 세차.
주유하면은 공짜로 자동 세차해주고, 주유하면 한 3,000원 내면은 자동 세차를 해주는 걸 보면서 인도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러죠. 왜 이해가 안 가요? 사람 쓰면은 싼데 굳이 기계를 그죠? 사람을 쓰면은 싼데 굳이 기계를 쓸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노동비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인도로 넘어가고 하는데, 인도로 넘어가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도가 미국 말을 잘 듣는 나라가 이다 아니다? 인도는 미국 말을 잘 듣는 나라이다 아니다? 아니거든. 인도도 중국말, 인도도 미국 말 안 듣거든요. 제3세계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자동화를 시켜봤자 어차피 전기는 더 많이 쓰게 되고 단가 자체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는 인플레이션 4%, 금리는 뭐 5에서 한 7% 정도, 뭐 그 정도가 그냥 유지가 되는 사회 자체가 그냥 쭉 올 거고, 아예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깨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단은 기준점을 잡아 놓으시고, 시장 안에서 PPI가 얘기가 나오든 CPI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장이 뜨는 거는 일단 즐기실 필요는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 1번. 뜨는데 그걸 굳이 막 내가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뭐 누가 공짜로 뭐 먹을 걸 주는데, 그렇죠? 만난 걸 주는데 그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대학생적인 사고방식이죠.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중문과 나왔잖아요. 그렇죠? 영남대학교 중문과를 나왔는데, 중문과 1년 딱 다녔을 때 아버지가 누구를 만나게 해줬는데, 그분이 누구셨냐 하면, 지금은 숙청을 당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길림성 길림성 아시죠? 중국에 그쪽에 성주 분이셨는데, 준혁이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잘 키워서 중국어 잘 가르치고 여기서 인재로 만들어서 내가 차라리 보내줄게. 한국에서 중국어 배워봤자 뭐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제 순진한 마음에 아버지의 그 백을 뒤에 뭐 얻고 싶지 않다. 그렇죠? 무섭다. 나는 한국에서 내 혼자도 잘 클 수 있다. 뭐 이딴 멍청한 생각을 그때 해서 갔었어야 됐는데, 뭐 이런 생각도 문득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수익을 일단은 우리는 챙겨가긴 할 건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침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다시금 미국 경제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 갑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는 대로 트레이딩 관점이 있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뻘소리를 좀 하다 보니까 나스닥 종합은 좀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박스로 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전혀 변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변한 거 없고요. 분봉으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60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좀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선 자체는 1999포인트 일단 봅니다. 1999 은하철도 9인데요. 1999 11,000포인트? 11,000포인트 이탈 안 하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마 오늘 저녁이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기존에 보여주던 박스권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그냥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PPI 부분 때문에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또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정도 올라가지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러 인덱스도 기준을 하나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 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 포인트도 하나 잡아 놓고 가는 게 좋겠죠. 105.83이니까 106 잡읍시다. 106 정도로 잡으시고 달러 인덱스가 106을 넘어서면은 달러가 다시금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지금은 여전히 달러 인덱스도 변함은 없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일단은 미국 시장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약간 좀 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일 겁니다만은, 우리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 차트 역시
여기 안 깨지면 크게 뭐 무리는 없다.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는 위쪽에 거래가 좀 많이 터져 있고 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은 기존선 자체는 코스닥은 711포인트 요거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711포인트 이탈 전 긍정 마인드 유지. 긍정 마인드 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긍정 마인드 유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게 710포인트에서 710포인트에서 이게 이전 고점 넘을 것 같지는 않고요. 740포인트 정도의 박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유지되면은 좀 밀리고는 있는데 유지되면 여기 안에서 박스권으로 일단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코스피 시장은 지금 고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번주 금요일이 고점이면 안 되는데 그쵸? 그렇다 이번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저번주 금요일보다는 더 올라야 되지 않나? 최소한 2400 대충 또 이렇게 찌끄리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대충 요번에 반등을 할 때 포인트 자체가 지금 보면은 대충 한 2430까지는 올라줘야 되는데 그쵸? 2430까지는 2430도 못 오르면 진짜 힘 약하고 그거 2430까지는 올라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지금이 고점이 아니길 바라면서 코스피 시장은 2390포인트 돌파 체크해야 됩니다. 코스피 2370포인트라 그랬죠. 2390이네요. 죄송합니다. 90포인트. 코스피 시장은 저점은 낮췄지만 고점이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관건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받으셨죠? 문자 받았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종목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안전마진 챙겨야 되는 종목들은 안전마진 챙기시면서 따라오세요.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안전마진 챙겨야 되는 종목군들은 안전마진 챙기시면서 슬쩍슬쩍 따라와 주시기 바라면서 오전에 요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 오전에 종목 뜨는 거는 그렇게 막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오케이? 들었다 1번.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오전에 종목 뜨는 거 가지고 갖다 붙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 가네. 나쁜 놈의 새끼. 우리는 딴 놈 했는데 얘가 삐쳤나 봅니다. 오늘 추세 돌파입니다. 오늘은 추세 돌파. 미친 척을 하면은 할 수도 있죠. 저번에 개별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일단 돌파니까 오늘 돌파하는 봉 보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죠? 안다 1번. 돌파를 하면 돌파있는 봉이 저가 깨지지 않으면 홀딩 뭐 요거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환원 보세요. 환원? 드라마 환원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환원이 괜찮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합니다. 들긴 하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다. 그쵸? 한원이 재밌는가는 모르겠다. 한원이 재밌는가는 모르겠다. 이것은
요거는 그렇게 하세요. 문자 드린 대로 그렇게 일단은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드린 대로 하십시오. 아이고. 자, 그렇게 일단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흐름 잡히는 종목군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뭐 이상한 애들 굉장히 많고요. 카카오뱅크 올라옵니다. 카카오뱅크 올라오는데, 은행주들 중에서 카카오뱅크가 자꾸 눈에 좀 띄고 있죠. 자꾸 눈에 띄고 있고, 반등은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 전환 전입니다. 추세 전환 전이에요.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알겠다, 2번.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그다지 많이 동반된 건 아니에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동반된 건 아니니까. 이거는 아차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보인다 1번.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 어디로 튈지에 대해서 생각을 두 개 다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보통은 이제 시장 안에서 이제 종목이 튀기 시작하면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위로 이제 뻗어 올라갈 수도 있고 박스로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가격권이 지금 보면은 한 3250원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3250원 돌파 한착을 하면 상방으로 갈 거고, 3250원 돌파하는데 실패를 하면은 박스로 갈 거고. 오케이? 들었다 1번. 박스로 갈 건지 상방으로 갈 건지가 결정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어요. 박스로 갈 건지 상방으로 갈 건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하나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건 하락은 일단 멈춘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 2번. 하락은 멈춘 거니까 돌파 안착하면은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밀리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뭐 이번에 한번 보든지, 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 바이오 센서가 오늘 거래가 조금 있어요. 거래가 한 18% 정도 동반이 되면서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거래소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런데, 얘도 지금 돌파는 했죠. 돌파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도 지금 이렇게 박스로 갈 수도 있고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좀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단기 추세만 전환이 됐을 때 매수를 했다가 중고점 돌파 실패를 하면 뭐 물량 줄이고 하는 부분에 방법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강준혁이하고 같이 좀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알겠다 1번. 연습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면은 안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낚시터 이런 데 가면, 야, 여기가 막 엄청 이제 낚시 잘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보면은 친구는 낚는데 나는 못 낚는, 그쵸? 왜냐하면 나는 스킬이 없으니까.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시장은 항상 고통을 줄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고, 아니면은 준비가 안 되면은 아예 쉬운 종목으로만 공략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콜 알겠다 1번. 자, 그 외에 시간에 또 얘기를 하면서 또 거래가 동반되는 종목 특별하게 없네요. 오늘은 카카오뱅크가 조금 뭐 슈팅을 하려고 그러긴 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60분봉을 한번 봐봐요. 아까 우리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3250원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돌파를 한번 하고 멈췄던 가격이 여기 있어요. 그거 돌파했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이 카카오뱅크를 만약에 지금 공략을 해서 3250원 돌파 못하면은 물량 줄이고, 그렇죠? 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카카오뱅크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이탈 가격을 보면은 요건 이탈 가격이 27,800원 됩니다. 27,800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27,800원 되고 27,800원 깨지면 이까지 무너지는데, 그걸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겠죠. 없을 거니까 그렇게 일단 봐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카카오페이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요즘 힘을 조금 내고 있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둘 다 열심히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도 카카오뱅크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러고 있는 상태고, 위에서 여기에서 일단 멈춰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자, 마음님 보인다 1번, 내일님 보인다 1번. 요 상태예요. 흐름을 자꾸 보세요. 아, 얘가 이렇게 되면 박스로 이게 있잖아요. 우리 그 고수업을 칠 때도, 야, 요거 먹으면은 고돌이고, 그러니까 이걸 내줘야 되고, 이건 알아야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하니까 항상 옆에서 어릴 때 어머니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나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한테는 그게 보이는 거죠. 야, 그걸 넣으면 안 되지. 야. 이걸 내야지.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네요. 목이 안 좋으니까 우리 콩이맘님이 주신 포라폴리스 사탕을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PPL인데요. PPL. 우리 콩이맘님이 주신 포라폴리스 사탕을 하나 먹고. 근데 이거 사탕 하나 다 먹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 사탕이 너무 커. 자, 사탕을 입에 물고 별로 좋지 않은 발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ENM 뜹니다. 매물권님 넣어놨네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나? 오늘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종목에 들어갔다가 있잖아요. 모양을 잡고 있을 땐 다 나오면 안 돼. 오케이? 알겠다 1번. 모양을 잡고 있을 땐 다 나오면 안 됩니다. 단지 CJENM은 지금 조금 다른 모습이죠. 조금 다른 모습인데 이건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 채팅창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치시고 기술적 반등인데 의미가 없진 않아요. 최근에 거래 동반되었던 가격권 오늘 돌파죠. 그렇죠? 여기 거래가 동반됐던 가격권을 돌파를 해주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스튜디오 드래곤 좀 밀립니다. 좀 밀리는데 요거는 60분봉 말고 10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전에 종목들 얘기했는데 절반만 만약에 샀어요. 절반을 샀는데도 안전마진 나오면 챙깁니다. 오케이? 들었다 2번. 종목을 절반만 샀는데 안전마진이 나왔어. 그럼 챙겨요. 일단 챙깁니다. 항상 중요한 건 그랬죠. 금액도 중요하지 않고 계좌 수익률이 아니고 종목 수익률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계좌 수익률만 중요합니다. 대표님 저희 이 종목 해가지고 얼마 못 벌었어요. 벌었으면 잘한 거야. 콜 알겠다 1번. 벌었으면 잘한 겁니다. 그 외에 첨보 일단 반등 중인데 첨보는 요번에 반등을 하면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적 반등이죠. 반등이고 그 다음에 오늘 CJENM하고 이쪽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YG엔터 오늘 갑니다. 오늘 드디어 돌파네요. YG엔터는 오늘 돌파는 해주고 있는데 요거 위에 올라서 주는 게 좋죠. 아직은 긴가민가 하나 더 넘어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KMW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서 펄어비스 오늘 잠시 반등 됐고 별로 관심 없고 아직은 이 정도 올라서 우리가 뭐 관심을 둘 수 있나? 그쵸? 그렇다 1번. 그 정도 올라서 뭐. JYP 엔터 한 번 더 갑니다. JYP 엔터는 지금 패턴 돌파해서 계속 뻗어 올라가네요. JYP 엔터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계속 들고 계십시오. 들고 계시고 흐름 안 깨지면 계속 몰고 갑니다. 원래는 절반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 하면 흐름이 안 깨지면 계속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원래는. 들었다 2번. 제가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하니까 불안한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챙기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반 챙기고 난 다음에는 흐름이 안 깨지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YG엔터 얘기를 했을 때가 요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때 YG엔터가 추세를 요때 한번 돌파를 했죠. 돌파했는 거 보인다 1번. 돌파를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요거 다시 한번 더 돌파하면은 그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요 돌파를 이거는 음봉이니까 됐고 요로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 요때가 매수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다 1번. 요때가 매수가 된다 그랬죠. 요때가 매수가 되면서 여기가 지금은 이탈가죠. 원래대로 하면 여기가 이탈가잖아요. 저항 잡고 돌파했는 거 사이 가장 낮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이렇게 오르면 안전마진 한번 챙기죠. 안전마진 챙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저항 잡았죠. 근데 이탈가가 여기 밑에 있잖아요. 나머지 그냥 둔다고 원래는 둬야 된다고 원래는 두다가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탈 가격이 원래는 51,600원에서 51,600원에서 안전마진 챙겨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탈 가격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항 잡고 돌파했는 거 사이에 가장 낮은 가격인 57,900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57,900원으로 올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은 또 오르다가 밀리죠. 그렇죠? 밀리는 거 보인다 1번.
오르다가 또 여기서 밀렸죠. 밀리고 난 다음에 밀리더라도 57,900원 안 깨지면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돌파죠. 그러면 이탈 가격을 얼마로 이제 62,300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님 콜 이해갔다 1번. 내일님하고 마음님은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되는 분들이니까 원래 이게 기본이에요. 제가 중간에 이제 종목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면 그냥 먼저 좀 팔 때도 있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요게 기본이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오케이? 알겠다 2번. 요게 기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요게 기본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종목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그렇게 보시더라도 그분이 그렇게 가시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있을 거고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은 개인들 물량이 좀 많았나요?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오늘 CJ-ENM이 뜨네요. 미쳤나 보다.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CJ-ENM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걸 해야 됐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돼 있죠. 왜? 정 안 되면은 이게 10분봉이라도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 안전마진 챙겨놔 놓고. 알겠다 3번. 안전마진 챙겨놔 놓고 10분, 지금은 이탈가 얼마예요? 여기잖아요. 그쵸? 10분봉이라도 그렇게 따라가시면 보통은 한 파동은 그냥 갑니다. 오늘 종가, 전일 저가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도 한데, 오늘 종가, 전일 저가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으니까 참고하시고. SKI 테크놀로지 오늘 반등 중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렇다고 봐봐. 종목이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보인다 1번. 안전마진은 챙길 때도 있고 재수 없으면 못 챙길 때도 있는데 이렇게 딱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가 이탈을 안 하면 원래는 그냥 홀딩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알겠다 2번. 원래 이탈을 안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홀딩이에요. 깨지면은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깨지면 손실이 너무 크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요 리스크 계산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죠. 항상 종목이 손절을 했을 때에 같은 금액을 손절할 수 있도록, 내한테 부담이 안 되는, 내가 쉽게 손절을 할 수 있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50만원까지, 나는 30만원까지 손절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쵸? 맞나요? 그쵸? 싹 다 종목 팔았을 때 300만원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이거 맞추시라고 드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탈을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해간다 3번.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뭐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한국경제TV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막 이렇게 문자 날리는 종목이 됐든 그런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난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거 안 하고 있는 거죠. 종목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 사면 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종목 사면 갑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가면 주식에서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2번. 주식에서 누가 실패해요? 다 성공하지. 간다 그러는 종목은 다 가는데. 언제가 그래요? 상승장에서는 그래요. 간다고 안 했는 놈도 가고, 간다고 했는 놈도 가고, 실적이 좋은 놈도 가고, 실적이 안 좋은 놈도 가고, 니도 가고 나도 가고, 니도 한 입 나도 한 입, 뭐 이렇게 가는데, 시장이 딱 안 좋기 시작하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이 잘 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PPI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연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설명해 드렸고, 오늘 엔터 관련된 종목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뜨니까 좋네요. 뜨니까 좋고, 그 다음에 카카오 관련된 종목군들 타이밍 좀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거 일단 참고는 하시고, 유튜브 방송은 일단 이걸로 종료를 하고 회원들 방송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봐야 되니까. 그쵸? 가봅시다.